슬픈 노동절. 김초명.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큼 노동의 강도가 높은 나라는 별로 없다. 지금이야 대체 휴일제니 주 5일 근무, 주 52시간 근무다 해서 오히려 너무 많이 쉰다고 사람들의 걱정을 사고 있지만, 아직까지 세계의 시각은 우리나라를 일컬어 워크홀릭, 즉 일에 중독된 나라라는 이미지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이 같은 긴 노동시간이 외국인들 시각에서 단기간에 경제 기적을 이룬 원동력이라는 찬사를 듣기도 하지만, 노동의 질, 즉 생산성에 대한 논란을 낳기도 한다. 지난 60, 70년대 우리 노동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우스갯소리가 돌았었다. 우리나라 사람은 공사판에서 돈 내기라면 죽을까 겁나고 날일이라면 삽이 녹슬까 겁난다 라며 자조하곤 했다. 건설 현장에서 일정량의 일에 대한 임금 지급 방식인 도급제를 일컫는 돈 내기는 일이 끝나면 시간과 상관없이 퇴근하는 제도이고, 날일은 제 시간에 출근하고 제 시간에 퇴근하는 제도이다 보니 돈 내기를 시키면 빨리 퇴근하기 위해 죽어라 일을 하고, 날일을 시키면 어영부영 시간을 보내다 보니 삼날에 녹이 쓸겠다는 말로 우리 노동 습관에 대한 시니컬한 풍자였다. 사회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옛날 농경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사계절이 뚜렷한 기후 특성상 때를 놓치면 농사를 망치게 되고, 이는 곧 목숨과 직결되는 구조다 보니 농사철이면 새벽별을 보고 나와 해가 져야 집으로 돌아오는 극강의 노동 강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거기다 채식 위주의 동양인의 생태 환경도 부지런함을 요구한다는데, 정확한 저자의 이름이나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오래전 어느 인류학자의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그는 이 책에서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의 행동 양식에 대해 말했는데, 육식동물의 경우 먹이를 섭취한 후 느긋이 낮잠을 자기도 하면서 동작을 최소화해서 몸 안에 축적된 단백질을 서서히 소비시키는 데 반해, 초식동물의 경우에는 섭취 음식의 질이 떨어져 포만감이 오래가지 못해 먹이를 먹은 후 곧바로 다시 먹이를 찾아 나서야 한다는 이론이었다. 사자나 뱀 같은 육식동물이 먹이 사냥 후 먹잇감을 봐도 느긋한 이유가 그렇고, 원숭이나 소, 양 같은 초식동물이 먹이를 먹이면서도 끊임없이 먹이를 찾는 이유를 이에서 찾았다. 그래서 이 인류학자는 육식을 주식으로 하는 서양인과 쌀 등 채식을 주식으로 하는 동양인의 노동량을 섭취 음식물에서 비교점을 찾았다. 동물성 식습관을 가진 서양인의 경우 사냥을 위한 단시간의 집중적 노동력이 필요한 반면, 식물적 식습관을 가진 동양인의 경우 노동의 질보다는 상시 노동력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우리의 노동에서 질보다는 양을 중요시하는 것이 이런 이유라는데, 일면 고개가 끄덕여진다. 하지만 이런 고강도의 노동은 오직 우리 백성들의 몫이었다. 구한말 조선에 파견 나온 러시아 관리가 우리나라의 이모저모를 조사하여 보고서로 만들어 자국 정부에 올린 한국지에는 조선 조정 관료들의 공휴일과 근무 시간에 대한 글이 적혀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연중 공휴일은 기원절, 황제탄신일, 황제즉위일에다 섣달 금음날, 신년 사흘 동안으로 지금보다는 쉬는 날이 적었음을 알 수가 있다. 일요일도
가보개혁 후에나 쉬었지 그 이전에는 일요일도 없었다. 하지만 이런 법적 휴일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명절 휴일에다 이런저런 사적 휴일이 더해져 엄청 놀자판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보면 대보름, 한식, 단오, 유두, 추석, 동지 같은 명절 휴일에다 오대족까지의 제삿날, 살아계신 오대족까지의 생일날 같은 개별적인 휴일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휴일을 즐겼던 것이다. 그리고 근무 시간은 여름과 겨울이 달랐는데 주로 6시간이 상식이었고 7월 7일부터 10월 22일까지는 오전 8시부터 정오까지 4시간만 근무를 했다. 하지만 6시간 근무라 해도 오후 시간은 근무 하나마나였다. 시간의 대부분을 상물림이라 부르는 점심시간이 잡아먹었기 때문이다. 이 상물림에 대해 알아보면 흔히 정승판서로 불리는 대감의 점심상 행차는 대단했던 것 같다. 30에서 50가지나 되는 찬과 밥을 큰 교자상에 차려서 하인 6명이 운반하는데 그 앞에서 무관이 대감 밥상이요를 외치며 이끌고 뒤에는 술주전자, 물주전자를 든 계집종 서너시 따르는 대단한 행차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 점심을 대감이 먹고 나면 바로 하위 계급인 정랑, 좌랑들에게 상을 물리고 다시 먹고 남은 상을 아전에게, 다시 노비에게 4차례나 물려 먹었던 것이다. 혹자는 이 같은 상물림이 상하 간의 공감대 형성과 공동체의식 함양이라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하지만 상물림이 끝나는 시간은 대체로 3시쯤이 되었다 하니 6시간 근무에서 먹는 시간이 반을 잡아먹는 것이 된다. 보고서에 이 글을 적으면서 그 러시아 관리는 얼마나 우리 조정을 비웃었을지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린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짊어진 극강의 노동 환경은 나리들과는 별개였던 것이다. 우리나라 정월 대보름 세시 풍속 중 벽가리 때라는 풍속이 있다. 벽시, 조, 수수 등 각종 곡식을 주머니에 넣고 이를 장대에 매달아 대문 옆에 세워두었다가 음력 2월 초하루 이를 내려 떡과 엿을 만들고 동네 사람들과 나누는 풍습이다. 엊그제 우연히 달력을 보다가 그날이 음력 2월 초하루라 이 풍습이 생각이 나서 글을 적어본다. 농경사회인 우리나라에서 이때쯤이면 한겨울 동안기를 지나 본격적인 농사 준비가 이루어지는 때이다. 곧 닥쳐올 농번기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비장하기까지 했다. 특히 많은 소작인을 둔 지주나 머슴을 둔 주인집 입장에서는 이들의 노동에 따라 수확량이 결정되는 때라 이때가 되면 아부성 이벤트가 본물을 이룬다. 정월 대보름 각종 축제 중 이 벽가리떼 행사도 아부 이벤트 중 하나이다. 일종의 노동절이라 보면 될 것 같다. 그러고 보면 외국의 노동절은 하루인데 비해 우리는 보름이나 되니 외견상 노동 선진국임에 틀림이 없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부실한 기반 시설에 한 해 걸러 벌어지는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와 열악한 위생 환경으로 인해 당해야 하는 돌림병에 이르기까지 피땀 흘리는 노동을 하고도 하늘만 쳐다봐야 했을 선조들을 생각하면 그 삶이 슬프기만 하다. 오늘날 주 5일에서 주 4일 근무가 시범 실시되는 회사가 늘고 있고 주 52시간이 법제화되고 워라벨이니 욜로니 하며 편함을 추구하는 세태를 보면서
문득 일 나가는 식구들 아침밥을 짓기 위해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찬물에 손 담그고 수시로 차민이 점심지어 머리에 이고 논밭으로 날랐고 짬이라도 나면 밭에 나가 떼약볕 아래 숨을 몰아쉬었고 그 와중에도 오롯이 자식 키우는 몫을 떠안아야 했고 밤이면 어린 자식 젖 물리고 바느질하다 기절하듯 쓰러져 주무셨던 우리네 보통 어머니들이 생각이 난다. 이제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가난한 나라에서 부자 나라로 천지가 개벽한 지금을 살면서 생산성을 운운하기 전에 한 번쯤 보릿고개 무서워 봄이 오는 게 두려웠을 선조들의 마음을 생각했으면 싶다. 이제 곧 봄인데